오늘의 부처님 가르침은 가족의 임종 뒤 유품 정리는 슬픔만큼이나 어렵습니다. 불교에서 망자의 물건을 첫날 바로 치우지 말라는 가르침은 미신이 아니라 중음 49일 동안 의식이 이승의 인연을 정리할 시간을 주는 자비입니다. 중음신 이에 유품에 담긴 업력인연, 산자와 망자를 위한 무주상 공양의 마음, 초칠일을 지나 7주에 걸쳐 정리정화하는 실천, 독송, 연불, 천도제, 보시, 소각 공양을 안내합니다. 의복, 서적, 장신구, 추억 물품을 분류해 감사와 회양으로 보내드리고 가족 갈등을 줄이는 방법도 함께 나눕니다. 지금 잠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불자님들,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 자리에서 나누고자 하는 이야기는 많은 분들이 경험하셨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가족 중 누군가가 세상을 떠나게 되면 우리는 깊은 슬픔과 함께 현실적인 문제들과 마주하게 됩니다. 그 중에서도 고인의 유품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참으로 어려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어떤 분들은 빨리 정리해야 한다는 마음에 서둘러 물건들을 치우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차마 손댈 수가 없어서 그대로 두기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불교에서는 망자의 물건을 첫날 바로 치우면 안 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혹시 이런 말씀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많은 분들이 이것을 단순한 미신이나 옛날 풍습 정도로 생각하시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가르침 속에는 부처님의 깊은 지혜와 자비가 담겨 있습니다. 오늘 아침 한 보살님께서 저에게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어머님이 돌아가신 지 이틀이 되었는데 친척들이 빨리 물건을 정리하자고 하니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하시더군요. 그분의 마음이 얼마나 혼란스러우셨을까 생각해 보니 마음이 아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무엇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할까요? 부처님께서는 모든 일에는 때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씨를 뿌릴 때가 있고 거둘 때가 있듯이 보내드릴 때도 있고 기다릴 때도 있는 법입니다. 망자의 물건을 다루는 일에도 이와 같은 지혜가 필요합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 보살님들께 4가지 중요한 가르침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망자의 의식 상태와 중음신에 대한 이해입니다. 두 번째는 물건에 담긴 업력과 인연의 끈에 대한 깨달음입니다. 세 번째는 산자와 죽은 자 모두를 위한 올바른 공양의 마음가짐입니다. 네 번째는 실제 생활 속에서 어떻게 실천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입니다. 이 4가지를 통해 보살님들께서 올바른 마음으로 고인을 보내드리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우리 자신의 마음도 맑고 깨끗하게 정화될 수 있기를 발언합니다. 지금부터 부처님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우리 선조들의 지혜를 담아서 이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망자의 의식 상태와 중음신에 대한 이해입니다. 많은 분들이 사람이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난다고 생각하시지만 불교에서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티베트 사자의 서에서 말하는 바르도, 즉 중음의 상태가 있습니다. 이는 죽음과 다음 생 사이의 중간 상태를 의미합니다. 법화경에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일체 중생이 다 불성이 있어 마땅히 성불하리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죽음 이후에도 의식이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나라의 고승이신 원효대사께서도 대승기실론소에서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중음신은 아직 새로운 몸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도 의식이 작용한다고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중음의 상태가 얼마나 지속될까요? 일반적으로 49일, 즉 49일간 지속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의 업력과 수행 정도에 따라 이 기간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7일 만에 다음 생으로 가기도 하고 어떤 분은 49일 전체를 머물기도 합니다. 이 기간 동안 망자의 의식은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자신이 살았던 환경과 사랑했던 사람들, 그리고 애착을 가졌던 물건들과의 인연을 정리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마치 긴 여행을 떠나기 전에 집을 정리하고 가족들과 작별 인사를 나누는 것과 같습니다. 이때 갑작스럽게 모든 물건이 사라져버린다면 망자는 어떤 기분일까요? 혼란스럽고 당황스러워할 것입니다. 마치 잠들었다가 깨어났는데 자신의 집이 모두 텅 비어 있는 것을 발견한 것과 같은 충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이런 경험을 하셨다고 증언하십니다. 밤에 고인의 기척을 느끼거나 꿈에 고인이 나타나서 자신의 물건을 찾는 모습을 보았다는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는 단순한 상상이 아닙니다. 중음신의 상태에 있는 망자가 자신의 소중한 물건들을 통해 이승과의 인연을 마무리하고자 하는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무조건 물건을 그대로 두어야 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마음가짐과 방법입니다. 망자가 충분히 마음의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시간을 주어야 합니다. 적어도 초 7일, 즉 첫 번째 7일째까지는 기다려주는 것이 좋습니다. 이 기간 동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고인을 위한 정성스러운 기도와 회향입니다. 매일 아침 저녁으로 고인의 영정 앞에서 반야심경이나 금강경을 독송해 드리는 것도 좋습니다. 이때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씀드리십시오. 아버지, 어머니, 이제 편안히 가실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에 집착하지 마시고 부처님의 광명 속으로 향해 가십시오. 이런 정성스러운 마음이 망자에게 전달되어 평안한 왕생을 도울 수 있습니다. 또한 이 기간 동안 고인의 물건을 정리하면서 그분의 삶을 되돌아보고 감사하는 시간을 가지는 것도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하나의 물건마다 담겨 있는 추억과 사연을 생각하며 고인의 공덕을 기리고 그 은혜에 보답하는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물건에 담긴 업력과 인연의 끈에 대한 이해입니다. 불교에서는 모든 것이 무상하다고 가르치지만 동시에 모든 것이 인연으로 연결되어 있다고도 말합니다. 고인이 생전에 사용했던 물건들에는 그분의 업력과 의식이 스며들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업식이라고 부릅니다. 화엄경에서는 일미진중함 시방, 시방진중일미진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의 작은 티끌 속에 시방세계가 들어있고 시방세계의 모든 티끌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이처럼 고인의 물건 하나하나에도 그분의 전생애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특히 오랫동안 사용했던 물건일수록 더욱 강한 업력이 깃들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평생 착용했던 시계나 반지, 매일 읽었던 책, 자주 입었던 옷 등에는 고인의 정신적 에너지가 많이 축적되어 있습니다. 중국 선불교의 대표적 인물인
조주선사의 일화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어느 날 한 제자가 조주선사에게 물었습니다. 스승님, 사람이 죽으면 그의 물건도 함께 죽는 것입니까? 조주선사는 답하시길, 물건은 죽지 않는다. 다만 주인이 바뀔 뿐이다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의 깊은 뜻은 물건 자체는 무생물이지만 그 속에 담긴 인연과 업력은 계속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인의 물건을 함부로 다루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많은 가정에서 이런 경험을 하셨을 것입니다. 고인의 물건을 성급하게 처리한 후에 가족들 사이에 갈등이 생기거나 집안에 좋지 않은 일이 연속해서 일어나는 경우를 보셨을 것입니다. 이는 단순한 우연이 아닙니다. 물건에 담긴 업력이 올바르게 정화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업력을 어떻게 정화해야 할까요? 가장 좋은 방법은 정성스러운 천도제를 올리는 것입니다. 천도제는 단순히 망자를 위한 의식이 아닙니다. 이승과 저승을 연결하는 다리 역할을 하여 망자의 업력을 정화하고 평안한 왕생을 돕는 성스러운 의식입니다. 이때 고인의 물건들도 함께 놓고 축원을 올리면 그 속에 담긴 업력이 정화됩니다. 또 다른 방법은 물건을 정리하면서 지속적으로 염불을 하는 것입니다. 나무 아미타불을 염하면서 각각의 물건을 만지고 정리하면 그 염불 소리가 업력을 정화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때 마음속으로는 이렇게 발언하십시오. 이 물건을 통해 맺어진 모든 인연이 선한 방향으로 성숙되게 하소서. 고인의 영혼이 부처님의 자비 속에서 평안하게 하소서. 물건을 나누어 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나누어 주는 것이 아니라 받는 분에게 고인의 이야기와 함께 그 물건의 의미를 전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받는 분도 고인을 기리는 마음으로 소중히 사용하게 되고 좋은 인연이 계속 이어질 수 있습니다. 버려야 할 물건들도 있을 것입니다. 이때는 절대 그냥 버리지 마십시오. 정성스럽게 소각 공양을 올리거나 절에서 하는 소각 법회에 동참하여 처리하는 것이 올바른 방법입니다. 소각하면서도 계속 염불을 하고 고인의 명복을 빌어주어야 합니다. 현대의 바쁜 생활 속에서는 이런 모든 것을 다 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마음가짐만은 항상 정성스럽고 경건하게 유지해야 합니다. 물건 하나하나를 다룰 때마다 고인을 생각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이야말로 가장 큰 공양이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산자와 죽은 자 모두를 위한 올바른 공양의 마음가짐입니다. 불교에서 공양이라는 것은 단순히 음식이나 물건을 바치는 행위가 아닙니다.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정성과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입니다. 금강경에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응무소주의 생기심이라고 하셨습니다. 어디에도 머무르지 않는 마음으로 모든 공양을 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는 공양하는 사람, 받는 대상, 그리고 공양물 자체에 집착하지 않는 순수한 마음을 의미합니다. 고인의 물건을 정리할 때도 이와 같은 무주상 공양의 정신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내 것, 저것은 고인의 것이라는 이분법적 사고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모든 것이 무상한 것이므로 원래 주인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인연에 따라 잠시 사용하는 것뿐입니다. 부처님의 제자였던 아난존자의 일화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아난존자의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아난존자는 매우 슬퍼하며
어머니의 물건들을 어떻게 해야 할지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답하셨습니다. 아나나, 내 어머니의 물건을 통해 그분의 자비와 사랑을 기억하라. 그리고 그 기억을 바탕으로 더 많은 중생들에게 자비를 베풀어라. 이것이 진정한 효도요, 진정한 공양이니라. 이 말씀에서 우리는 중요한 깨달음을 얻을 수 있습니다. 고인의 물건을 정리하는 것은 단순한 정리가 아니라 고인의 덕을 기리고 그 정신을 계승하는 의식이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고인의 물건들을 카테고리별로 분류해 보십시오. 의복류, 서정류, 장신구류, 생활용품류, 추억의 물건류 등으로 나누어서 각각에 맞는 처리 방법을 정하는 것입니다. 의복류 중에서 상태가 좋은 것들은 가족들이 나누어 입거나 어려운 분들에게 보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받는 분에게 이 옷의 주인이 어떤 분이었는지, 어떤 마음으로 입으셨는지를 간단히나마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받는 분도 감사한 마음으로 소중히 입게 되고 고인의 공덕이 계속 이어지게 됩니다. 서정류는 특별한 의미가 있는 책들입니다. 고인이 평생에 걸쳐 읽고 공부했던 책들에는 그분의 지혜와 학문이 담겨 있습니다. 가능하면 가족들이 나누어 가져서 계속 읽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불교 서적이나 경전류는 절에 보시하거나 불교 도서관에 기증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렇게 하면 더 많은 분들이 그 책을 통해 법문을 들을 수 있고 고인의 공덕도 더욱 크게 됩니다. 장신구류는 특히 신중하게 다뤄야 합니다. 오랫동안 몸에 지니고 다녔던 물건들에는 강한 기운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가족들 중에서 고인과 인연이 깊었던 분이 물려받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이때도 먼저 정화의 과정을 거치는 것이 좋습니다. 맑은 소금물에 하루 정도 담가둔 후 향을 피워서 정화하고 마지막에 염불이나 진원을 외우면서 착용하십시오. 생활용품류는 실용적으로 처리하되 역시 버리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가족들이 사용하거나 이웃에게 나누어 주거나 사회복지시설에 기증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주방용품이나 전자제품 등은 어려운 분들에게 매우 유용할 수 있습니다. 추억의 물건들은 가장 신중하게 다뤄야 할 것들입니다. 사진, 편지, 일기장, 특별한 선물 등은 고인의 삶과 사랑이 고스란히 담긴 보물 같은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은 성급하게 정리하지 말고 충분한 시간을 두고 가족들과 함께 보면서 고인을 추억하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이 모든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고인이 살아생전 이런 물건들과 함께 하면서 얼마나 기뻐하셨을지, 얼마나 소중히 여기셨을지를 생각하며 감사의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감사의 마음을 고인에게 회양해 드리는 것입니다. 아버지, 어머니께서 이 물건들과 함께 하신 모든 순간들이 얼마나 소중했는지 저희가 깨달았습니다. 이 깨달음을 공덕으로 회양하오니 부디 평안한 곳에서 편안히 계시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하나하나 정리해 나가면 그 과정 자체가 고인을 위한 최고의 공양이 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실제 생활 속에서 어떻게 실천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입니다. 이론으로는 이해했지만 실제로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신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단계별로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임종 후 첫 7일 동안은 가능한 한 고인의 방을 그대로 두어야 합니다. 이 기간은 중음신이 가장 혼란스러워하는 시기이므로 익숙한 환경을 유지해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만 완전히 그대로 두는 것이 아니라 매일 아침 저녁으로 정갈하게 정리하고 청소해 드리는 것이 좋습니다. 이때 고인이 좋아하셨던 음식을 올리고 향을 피우며 경전을 독송해 드리십시오. 특히 반야심경은 중음신의 의식을 맑게 해주는 효과가 있어서 매일 독송해 드리는 것이 좋습니다. 관자재보살행심 반야바라밀 다시 조견오음 계공 도일체고액 이렇게 시작하는 반야심경을 정성스럽게 독송하면서 고인의 의식이 맑아지기를 간절히 기원하십시오. 둘째 주부터는 점진적으로 정리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때도 순서가 있습니다. 먼저 고인과 직접적인 관련이 적은 물건들부터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오래된 신문이나 잡지, 상한 음식, 사용하지 않던 생활용품 등을 먼저 정리하십시오. 이런 것들을 정리할 때도 함부로 버리지 마시고 고인의 명복을 위하여라는 마음으로 정중하게 처리해 주십시오. 셋째 주에는 의복류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의복을 정리할 때는 먼저 세탁을 한 후에 처리하는 것이 예의입니다. 고인이 마지막까지 깨끗이 계셨던 것처럼 옷도 깨끗하게 해서 보내드리는 것입니다. 세탁이 끝난 옷들은 상태에 따라 분류합니다. 상태가 좋은 것은 가족들이 나누어 입거나 보시하고 상태가 좋지 않은 것은 헝겊으로 재활용하거나 정중하게 소각 처리합니다. 특히 고인이 자주 입으셨던 옷 중에서 가족들이 기념으로 간직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 그것은 따로 보관해 두어도 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정화의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넷째 주에는 생활용품들을 정리합니다. 주방용품, 전자제품, 가구류 등은 실용성을 고려해서 처리하면 됩니다. 가족들이 계속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사용하고 그렇지 않은 것은 필요한 분들에게 나누어 주거나 기증하면 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물건의 상태를 잘 점검해서 받는 분에게 폐가 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고장 난 것이나 너무 오래된 것은 수리해서 드리거나 아니면 정중하게 폐기 처리해야 합니다. 다섯째 주부터는 개인적인 물건들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책, 편지, 사진, 일기장, 장신구 등 고인의 개성과 추억이 담긴 물건들입니다. 이런 물건들은 가족들이 모여서 함께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나씩 꺼내어 보면서 고인과의 추억을 나누고 그분의 삶을 되돌아보는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가족들은 서로 위로받고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의미가 있는 물건들은 가족들이 나누어 간직하되 너무 많이 가져가려고 욕심내지는 마십시오. 물건에 대한 집착 역시 좋지 않은 업을 만들 수 있습니다. 여섯째 주에는 서류와 중요한 문서들을 정리합니다. 통장, 보험증서, 계약서, 증명서 등은 법적인 절차에 필요한 것들이므로 신중하게 처리해야 합니다. 필요한 것은 보관하고 더 이상 필요 없는 것은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해서 폐기합니다. 이때 고인의 개인정보가 악용되지 않도록 특별히 신경 써야 합니다. 일곱째 주, 즉 77일이 되면 대부분의 정리가 완료되어야 합니다. 이때 마지막으로 고인의 방을 정리하고
영정 사진과 위패를 모실 자리를 마련합니다. 가능하면 집안에 작은 불단을 마련해서 고인의 영정과 함께 부처님을 모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고인도 부처님의 가호 속에서 편안하실 수 있고 가족들도 일상적으로 고인을 기릴 수 있습니다. 물론 이 모든 과정이 반드시 이 일정대로 진행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각 가정의 사정과 고인의 성격, 그리고 남겨진 물건의 양과 성격에 따라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일정이 아니라 마음가짐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고인에 대한 사랑과 존경, 그리고 감사의 마음을 잃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또한 이 과정에서 가족들 간에 갈등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물건을 나누는 것 때문에 다투거나 처리 방법을 두고 의견이 달라서 갈등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갈등은 고인에게도 좋지 않고 가족들에게도 좋지 않습니다. 만약 의견 차이가 생기면 모든 가족이 모여서 충분히 대화를 나누고 서로 양보하는 마음으로 합의점을 찾아야 합니다. 필요하다면 신뢰할 만한 어른이나 스님에게 조언을 구하는 것도 좋습니다. 무엇보다도 고인이 가장 바라셨을 것은 남은 가족들이 서로 사랑하며 화목하게 지내는 것임을 잊지 마십시오. 지금까지 망자의 물건을 첫날 바로 치우면 안 되는 이유에 대해 4가지 관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망자의 의식 상태와 죽음신에 대한 이해였습니다. 죽음 이후에도 49일간은 의식이 존재하며 이 기간 동안 망자는 자신이 애착을 가졌던 물건들과의 인연을 정리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물건에 담긴 업력과 인연의 끈에 대한 깨달음이었습니다. 고인이 사용했던 모든 물건에는 그분의 정신적 에너지가 담겨 있으며 이것을 올바르게 정화해야 한다는 것을 설명드렸습니다. 세 번째는 산자와 죽은 자 모두를 위한 올바른 공양의 마음가짐이었습니다. 물건을 정리하는 과정 자체가 고인에 대한 공양이 될 수 있으며 이때 감사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네 번째는 실제 생활 속에서의 구체적인 실천 방법이었습니다. 7주에 걸쳐 단계적으로 정리해 나가는 방법과 각 과정에서 주의해야 할 점들을 자세히 안내해 드렸습니다. 보살님들, 이 모든 가르침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자비와 지혜입니다. 망자를 향한 자비로운 마음과 올바른 방법을 아는 지혜가 있으면 어떤 어려운 상황에서도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고인을 보내드리는 일은 슬프고 어려운 일이지만 동시에 우리 자신의 수행이 되기도 합니다. 무상함을 깊이 깨닫고 집착을 내려놓는 법을 배우며 가족 간의 사랑을 더욱 깊이 느낄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기도 합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모든 만남에는 이별이 있고 모든 이별에는 새로운 만남의 가능성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지금의 이별은 다음 생에서의 더 좋은 만남을 위한 준비 과정이라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법문이 보살님들께 작은 도움이라도 되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고인을 올바르게 보내드리는 일을 통해 보살님들의 마음도 더욱 맑아지고 평안해지기를 발언합니다. 이 공덕을 모든 중생에게 회양하여 모든 이들이 고통에서 벗어나 진정한 평화를 얻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앞으로도 부처님의 지혜로운 가르침들을 현실에 적용할 수 있는 실용적인 내용들을 계속 나눠드리겠습니다.
만약 오늘 이 법문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로 보살님들의 경험이나 궁금한 점을 나누어 주십시오. 여러분의 이야기를 듣고 함께 나누는 것도 큰 기쁨입니다. 오늘의 법문을 마치겠습니다. 옴마니 밤매홈. 고맙습니다.